요즘 이런 말 한 번쯤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 키우느라 젊은 날 다 보냈는데, 이제는 손주 보느라 노년까지 다 쓰고 있구나.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좋다 해서 도와주러 다니는데, 어느 순간 당연한 사람이 되어버린 느낌. 오늘 사연은요, 아들네 집 살림과 손주 육아를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시던 65세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듣게 된 며느리의 한마디가 이분의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 집 일을 그만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함께 듣는 걸음 사연입니다. 오늘도 한 분의 용기 있는 사연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연은 경기도에 사시는 65세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고 편의상 혜자 씨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살 두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남편은 몇 년 전에 먼저 떠났고 지금은 작은 전세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결혼해서 손주 둘을 키우고 있고 작은 아들은 아직 미혼입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저는 거의 큰아들네 집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버스 한 번 갈아타고 가면 1시간 반. 엄마, 애들 어린이집 가기 전에 좀만 봐줘. 엄마, 오늘도 퇴근이 늦을 것 같아. 저녁까지 부탁해. 그렇게 어느새 저는 손주 등하원, 집 청소, 반찬, 빨래까지 하루 종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좋았습니다. 손주들 웃는 얼굴 보면 이 나이에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인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용돈 이야기도 한 번 안 꺼냈습니다. 애들 키우느라 힘들 텐데 내가 도와줘야지. 늘 이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당연해져 버린 일상 속에서 어느 날 혜자 씨의 마음을 꺾어버린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도 평소랑 다름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아들네에 가서 애들 밥 먹이고 어린이집 보내고 싱크대에 쌓인 그릇을 치우고 집안을 쓸고 닦고 점심때가 좀 지나서 허리를 펴보려고 소파에 잠깐 앉아 있는데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나더니 며느리가 들어오더군요. 어머니 아직 안 가셨어요? 요즘 회사가 힘들다고 해서 밥이라도 차려주고 가려고 했거든요. 응, 너 힘들다며. 찌개 끓여놓고 가려고. 조금만 있다가 갈게. 그렇게 말하고 저는 부엌에서 찌개를 끓이고 며느리는 방에 들어가 전화를 받더군요. 평소처럼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는데 문이 살짝 덜 닫혀 있었는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우리 집이 노인정도 아니고 맨날 이렇게 있는 건 좀 그렇잖아. 눈치도 없지 않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나도 답답해 죽겠어. 순간 국자로 끓고 있던 찌개를 젓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눈치도 없지 않냐? 그 말이 부엌까지 또렷하게 날아들어 왔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날 저녁상까지 다 차려놓고 나 먼저 간다 한마디만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조용한 방에 앉으니 그제야 눈물이 나더군요. 내가 눈치 없는 사람이었나? 내가 여기까지 와서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대목에서 이미 가슴이 저릿해지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혜자 씨는 그날 이후 처음으로 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날
당연하다는 듯이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와줄 수 있지? 평소 같았으면, 그래, 알았다 하고 벌떡 일어났을 텐데 입에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 끝에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들아, 엄마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흐르더니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어디 아파? 뭐 안 좋은 일 있어? 아픈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지만 차마 그 이야기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엄마도 좀 피곤하다. 앞으로는 엄마 올 수 있는 날만 도와줄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자식에게 처음으로 거절이라는 걸 해본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그날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도 나를 좀 지켜야 하지 않을까? 나는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날 밤 작게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몸 상하지 않는 선에서만 돕자. 내 인생을 아예 다 내어주지는 말자. 그 뒤로 혜자 씨는 조금씩 자신의 경계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매일 아들네에 가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제가 괜찮은 날만 미리 약속을 잡고 가서 손주도 보고 밥도 차려주고 옵니다. 그렇게 바꾸고 나니 몸은 훨씬 덜 힘들더군요. 그런데도 가끔은 죄책감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기적인 엄마가 된 건 아닐까? 손주들이 나를 서운해하면 어쩌지?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들네를 생각하면 그날 들었던 며느리의 말이 떠오르며 마음이 서늘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혼자 밥을 먹다가 불쑥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한 걸까요? 이게 지금의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혜자님, 이 사연을 보내주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눈물이 있으셨을지 조금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택을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지 않게 나를 지키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우리 세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5070대 분들이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자식 위에, 손주 위에 기꺼이 몸을 내어주셨지만 누구도 엄마 괜찮냐고 묻지 않았던 시간들. 여기서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도와주는 건 사랑이지만 내 몸과 마음을 지칠 때까지 쓰는 건 이제는 조금 멈춰도 괜찮습니다. 혜자님이 경계를 세운 건 나도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늦게나마 인정한 행동입니다. 갑자기 도와주던 일을 줄이면 처음에는 꼭 이기적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 관계의 균형이 바뀌는 과도기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식들도 엄마가 늘 당연히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언젠가 아들과 단둘이 조용히 산책이라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 어떨까요? 엄마가 너희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진심이다. 그런데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몸이 예전 같지가 않구나. 서로 힘들지 않은 선을 같이 찾아보면 좋겠다. 감정을 한꺼번에 터뜨리기보다는 나도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려주는 것. 그게 싸움이 아닌 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너무 오래 참아오고 계신가요?
나는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빠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이 문장을 오늘 하루 동안만이라도 마음속에 조용히 넣어두셨으면 합니다. 도와주는 마음은 그대로 가져가되 내 삶의 속도와 내 몸의 한계는 내가 정해도 괜찮다는 것. 그것이 어쩌면 노년의 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혜자님의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듣는 걸음 사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